오늘은 참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따뜻하게 먹든 시원하게 먹든 해독과 함께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슈퍼푸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온 여름날 어머니께서 시원한 녹두죽을 끓여주신 기억 있으신가요? 아니면 비오는 날이면 생각나는 고소한 녹두전에 대한 기억이 있나요? 그 흔하디흔한 녹두가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100가지 독을 풀어준다고 극찬했던 천연 해독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과음을 하고는 다음날 아침 전화를 했어요. 정우야, 속이 너무 안 좋아. 속을 다스릴 음식 좀 추천해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집에 녹두 있으면 녹두죽 끓여 먹어.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녹두죽을 먹었다는데 저녁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신기하게도 정말 속이 편해졌어. 바로 이게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경험으로 터득한 녹두의 힘입니다. 여러분, 녹두를 한번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세요. 작고 둥글고 예쁜 초록색을 띠고 있죠. 이 작은 콩 하나가 어떻게 우리 몸의 독소를 풀고 열을 내려줄까요? 마치 마법 같지 않나요? 사실 녹두의 효능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조선시대명의 허준 선생께서 쓰신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녹두는 일절의 독과 주독을 해독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증상과 피부병을 치료한다. 여기서 잠깐, 주독이 뭔지 아시겠죠? 네, 바로 술 때문에 생긴 독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숙취죠. 우리 조상들도 술 마신 다음날 고생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옛 기록이 현대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녹두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비텍신과 이소비텍신이라는 성분은 녹두 껍질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 몸속에는 매일 쓰레기가 쌓입니다.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말이죠. 이 쓰레기들이 바로 독소인데 녹두는 이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녹두의 해독작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녹두에는 글리신, 아르기닌, 시스테인, 아스파르트산 같은 다양한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름들이 좀 어렵지만 이 성분들이 간에서 해독작용을 도와줘요.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장기는 간입니다. 간은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를 처리하는 공장 같은 곳이죠. 그런데 요즘은 미세먼지, 식품 첨가물, 약물, 술, 간이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녹두는 바로 이 바쁜 간을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녹두의 아미노산들이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주거든요. 마치 지친 일꾼에게 에너지 드링크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녹두 추출물이 간 기능을 향상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술을 마신 다음날 녹두죽을 먹었던 겁니다. 이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제 녹두의 두 번째 큰 효능, 바로 열내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한의학에서는 음식을 성질에 따라 분류합니다. 따뜻한 성질, 차가운 성질, 중간 성질로 말이죠. 녹두는 대표적인 한랭성 식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음식이죠. 여름철에 더위를 먹었을 때, 열이 날 때, 입안이 헐었을 때, 이럴 때 녹두만 한 게 없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던 있습니다. 여름에는 녹두죽이 보약이다. 처음에는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 정말 과학적인 말씀이셨더라고요. 녹두는 체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녹두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 특히 티아민과 리보플라빈이 신진대사를 조절하면서 체내 열을 적절하게 분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 녹두의 수분 함량은 약 10% 정도인데 이걸 물에 불리거나 죽으로 끓이면 수분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 수분이 몸속에서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께 좋습니다. 갱년기에는 안면홍조라고 해서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땀이 나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잖아요. 이럴 때 녹두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녹두 껍질을 벗겨서 드시나요? 아니면 껍질째 드시나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녹두의 해독과 해열 효능 대부분이 바로 이 껍질에 들어있거든요. 한의서에는 녹두로 병을 낫게 하려면 껍질을 제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녹두 껍질에는 비택신과 이소비택신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열사병을 예방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노화를 방지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녹두 껍질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체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분해를 돕는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녹두 껍질의 식감이 좀 거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껍질째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껍질째 먹기 어려우시다면 녹두를 오래 불려서 부드럽게 만들거나 믹서로 곱게 갈아서 녹두죽을 만드시면 껍질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녹두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영양 성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녹두 100g에는 단백질이 약 25g 들어있습니다. 계란 1개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약 6g 정도라면 녹두가 얼마나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인지 아시겠죠? 특히 녹두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발린, 루신, 라이신, 이소로이신 이런 성분들이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시니어분들께 정말 필요한 영양소죠. 식이섬유도 무려 16g이나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65%나 되는 양입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지켜주고 변비를 예방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비타민도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이 풍부한데요. 티아민은 하루 권장량의 41%, 엽산은 무려 156%나 들어있습니다. 엽산은 적혈구를 만들고 신경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임산부분들께 꼭 필요한 영양소죠. 칼슘, 철분, 마그네슘, 인, 아연, 구리, 망간, 셀레늄 같은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철분은 하루 권장량의 37%, 마그네슘은 47%나 들어있습니다. 이 작은 녹두가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녹두가 우리 몸에 주는 5가지 선물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선물, 심혈관 건강입니다. 녹두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히 좋죠. 또 녹두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두 번째 선물, 당뇨 관리입니다. 녹두에는 아연이 다른 콩류보다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아연이 인슐린 분비를 도와줍니다. 게다가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녹두를 꾸준히 드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선물, 피부 건강입니다. 녹두는 예로부터 천연 화장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녹두 가루를 물에 개어 세안하면 피부의 유해균과 노폐물이 제거됩니다. 녹두의 사포닌 성분이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하거든요. 여드름이나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네 번째 선물,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 녹두에는 아밀라아제, 인버타아제, 우레아제 같은 소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콩류는 먹으면 배가 부르고 가스가 차는 경우가 많은데 녹두는 그런 부작용이 적습니다. 다섯 번째 선물, 뼈 건강입니다. 녹두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이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께 중요한 영양소들이죠. 이제 실전입니다. 녹두를 어떻게 먹어야 이런 효능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녹두죽입니다.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죠. 녹두를 하루 정도 물에 불린 후 쌀과 함께 2:1 비율로 섞어서 죽을 쓰면 됩니다.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드시면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녹두밥입니다. 쌀과 녹두를 9: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면 됩니다. 밥 한 그릇으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죠. 씹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세 번째, 녹두전입니다. 비 오는 날의 낭만이죠.
녹두를 갈아서 돼지고기와 김치를 넣고 부치면 고소하고 맛있는 빈대떡이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껍질을 벗기지 말고 통째로 갈아서 만드세요. 영양도 더 좋고 식감도 좋습니다. 네 번째, 녹두차입니다. 녹두를 깨끗이 씻어서 볶은 후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면 됩니다. 은은한 고소한 맛이 나면서 몸에 열을 내려줍니다. 특히 여름철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 숙주나물입니다. 녹두를 발화시킨 게 바로 숙주죠. 숙주나물은 비타민 A, B, C가 크게 늘어나고 칼슘도 풍부해집니다.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녹두, 이럴 때는 조심하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녹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몸이 찬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녹두는 성질이 차가운 음식이라서 평소에 손발이 차갑고 냉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드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양을 조절해서 드세요. 둘째,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두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원래 혈압이 낮은 분들이 녹두를 많이 드시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셋째, 한약을 드시는 분들은 녹두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녹두의 해독작용이 너무 강해서 한약의 효능까지 중화시킬 수 있거든요. 한약 복용 중에는 녹두와 숙주나물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껍질을 벗겨서 드세요. 녹두 껍질의 식이섬유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상 이 점은 좀 줄어들지만 소화는 더 편하실 겁니다. 좋은 녹두를 고르는 법입니다. 첫째, 나탈이 충실하고 크기가 고른 것을 고르세요. 둘째, 녹색빛이 진하고 윤기가 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국산 녹두는 껍질이 좀 거칠고 손으로 비비면 하얀 분말이 묻어나옵니다. 수입산보다 크기가 작고 고르지 않은데 그게 오히려 국산의 증거입니다. 보관은 밀폐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벌레가 생기기 쉬우니까요. 녹두를 가루로 만들어 두시면 더 편합니다.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방앗간에서 곱게 갈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가루로 만들면 보관도 편하고 죽이나 전을 만들 때도 간편합니다. 오늘 녹두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고 초록빛 나는 이 콩 하나에 이렇게 많은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가 현대과학으로 하나하나 증명되고 있습니다. 녹두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열을 내리고 영양을 공급하는 천연약입니다. 한의서 본초 강목의 저자 이시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두는 참으로 세상을 구제하는 곡식이다. 요즘 우리는 환경오염, 스트레스, 가공식품 등으로 몸에 독소가 쌓이기 쉬운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녹두만큼 우리 몸을 지켜주는 음식도 드뭅니다. 다음 회는 완두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완두콩의 풍부한 단백질과 비타민 K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몸짱맘짱 건강한 노후 공식 100세 공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